70대까지 건강했던 분들이 80대에 접어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변을 보면 70대 초반까지는 활기차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같은 연배였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나도 괜찮을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80대, 90대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며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과연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병원에 가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라는 말만 들을 뿐 해결책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관리하면 건강하게 8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주요 원인과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하게 80대, 나아가 90대까지도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해진 것 같아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몸이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분들은 활기차게 활동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기운이 없고 병원을 자주 다닙니다. 70대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던 분이 80대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방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몸이 서서히 약해지면서도 스스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 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70대였던 분들이 몇 년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동적으로 생활합니다. 즉,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후 건강이 나빠지는 주요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며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실천하면 여러분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해지고 균형을 잡기도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넘어졌을 때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스쿼트 동작만 꾸준히 해도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쉽게 감소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몸이 제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80대를 건강하게 보내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은 70대 이후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80대까지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먹으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성 질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만성 질환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초기에는 큰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혈압이 높다고 큰일 나겠어?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은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당뇨 역시 초기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신장질환, 실명,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를 오래 앓은 분들 중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 질환이 겹치면 혈관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약을 복용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짠 음식, 가공식품, 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심한 운동이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만 관리하고 내일은 다시 무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성 질환은 적절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 저하도 80대를 넘기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까요? 70대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병도 큰 병으로 번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감기나 독감이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병원에 가보면 70대 이후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렴은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폐렴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처럼 보이다가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위생 습관도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므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80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독감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폐렴은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70대가 되면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꼭 맞아야 합니다. 독감 백신도 매년 맞아야 하며 대상포진 백신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백신 접종만으로도 감염병에 걸릴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만 맞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장내 환경이 나빠져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면역력이 강하면 작은 병도 쉽게 이겨내고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뿐만 아니라 뇌 건강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70대가 되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치매가 오는 건가? 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뇌는 신체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해야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고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수동적인 활동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뇌를 계속 사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교류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자주 어울리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뇌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활동, 종교 모임, 지역 봉사 활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해 소통하는 방법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뇌가 더 많이 활동하고 기억력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일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라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실천해야 할 중요한 습관은 무엇일까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을 적어보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두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숙면을 하면 뇌가 회복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뇌 기능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명상과 호흡 운동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뇌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여덟 번째는 하루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70대 이후에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7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 가벼운 미끄러짐만으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절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엉덩이뼈 고관절 골절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회복이 어렵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우유, 치즈, 멸치, 두부 같은 식품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충분히 쬐거나 연어, 달걀, 표고버섯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자주 쬐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영양 섭취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체중을 실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젊을 때부터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70대 이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뼈를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80대를 건강하게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넘어져도 가볍게 일어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낙상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오랜 침상 생활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 기간이 길고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고 어지러움이 있는지 확인한 후 걸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움직일 때는 반드시 불을 켜고 야간 조명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평소에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균형 잡기 운동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후에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선택할 때는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낙상을 예방하는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높이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낙상 위험이 낮고 넘어져도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뼈와 관절을 지탱하는 힘이 길러져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다리 근력이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벽을 짚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는 운동도 발목과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연습하다가 점차 손을 떼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도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몸이 유연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노력만으로도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상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요? 노년기에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7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삶의 의욕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노인들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이 더 빠르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먼저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과 가끔이라도 식사나 차 한 잔을 함께하는 것이 외로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몸과 마음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감이 깊어지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울한 감정이 쌓이면 식욕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도 약해져 감염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우울감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우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일상을 활기차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자주 쬐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우울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음악, 미술, 독서 같은 활동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변과 소통하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우울감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활기찬 노후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장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는 먼저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면 생활 리듬이 안정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서 몸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활발히 움직이는 것도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삶을 즐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노년기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며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또한 외로움을 줄이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